예, 반갑습니다. 어바안입니다. 목소리 저 뒤에서 뭐하노? 예, 오늘 이야기는요, 간단하게 통계로 후려보는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하는데, 미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. 아마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건데, 현재 경기도에서 30세 미혼율이 83%까지 올라갔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, 일단 뉴스는 2025년 4월 8일에 올라온 뉴스거든요. 경기도 청년 절반 이상이 미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30대 미혼율이 7년 만에 증가? 30대 미혼율이 7년 만에 증가했던 게 무슨 말이지? 계속 늘었지 않나?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결국에는 요 비슷한 뉴스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경기도 27에서 39살에 57%가 미혼이라는 거야. 그 중에 남자가 65%, 그리고 자녀가 48%라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760억을 투입한다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27살에서 39살, 83년까지인데 83년도가 39인가? 43 아닌가? 잠깐만. 하여튼 그놈의 윤석열 나이. 그래서 미혼이 57%가 나왔고, 그리고 이 관련된 통계청에서 인구 동태 코호트에서 요게 나온 거야.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 건데, 뭐 정확하게 숫자를 보자면 뭐 233만 6천 명, 뭐 이거 뭐 다 볼 필요 없잖아. 그래서 결국에는 56.7%가 미혼이었고, 남자가 64.5% 미혼, 여자는 48.1%, 그래서 16.4%가 일단 높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게 30살 미혼율의 경우는 이제 2015년에서 61.6%에서 2022년 7년 만에 14.5%가 올라서 76.1%라고 하고, 그리고 이 중에서 출생 자녀가 없는 여성이 60.2%, 그리고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.3%가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2.7%로 나왔고, 사용한 다수는 여성으로 대기업과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는데,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22.7%밖에 안 돼.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. 통계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또 어머! 이러니까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.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우선은 이게 통계를 보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가장 최근 2023년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일단은 1등은 항상 상위권은 북유럽 쪽이잖아. 아이슬란드, 뉴질랜드, 스웨덴, 노르웨이, 네덜란드. 그래서 여기는 이제 60%에서 70% 정도.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, 근데 실제로 다른 지표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나오거든. 지표에 따라서는 북유럽 쪽은 거의 80%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.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어떻게 그렇게 났나 몰라. 참고로 베트남이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80% 정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거든. 근데 이번엔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더라고.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.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, 캐나다, 이스라엘 이루고 가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일랜드, 덴마크, 핀란드, 독일, 영국, 오스트리아, 슬로베니아, 포르투갈, 프랑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디쯤에 한국이 있냐면 한국은 32위입니다. 전부 다 이게 58점 사이로 나와서 24위부터. 왜 전부 다 58점 사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.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, 통계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됐는데,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대한민국은 원래 항상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OECD 나라 가장 밑바닥이 있어서, 그래서 이거 GPT가 좀 약간 좀 삐리하게 낸 거 아닌가 싶은데, 근데 여러분들한테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주자면 대한민국 경제활동 참여율은 45% 정도 수준이었거든. 이게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왔어. 이게 왜 엄청나게 올라왔냐면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. 결혼 안 하는데 노는 건 눈치 보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수직 상승했는데도 대한민국 OECD 그 경제활동 참여율 항상 밑바닥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거야.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서도 일을 그만두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거야. 맞잖아. 이게 다 들어간 그런 비중인 거지. 그래서 일단 요거 참고하시고, 그리고 청년 세대 가족 형성 통계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. 그래서 3년 전인데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야. 그래서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세 남자 미혼율이 83.3%까지 올라온 거야. 그래서 2015년만 해도 72.7인가 그랬는데, 요게 2016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83.3%까지 올라간 거지. 30세 미혼율이. 아마 지금은 더 높지 않을까 싶고, 마찬가지로 30세 미혼율 여자도 67%까지 올라오게 된 거야. 그래서 이게 2015년 기준으로만 해도 실제로 보면 30세가 되면 절반이 시집이 갔다는 거 아니야, 여러분? 되게 놀랍지 않아? 도대체 2016년부터 무슨 일이 시작된 걸까?
30세라는 나이를 이전에는 사람들 좀 무서워하는 게 있었거든. 근데 지금은 30세 나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40세도 무서워하지 않잖아. 어머! 응냐, 애기예요.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. 그래서 그 뒤로도 보면 기혼 여성의 자녀 유무도 내가 조금 놀랬던 게 기혼 여성들의 자녀 유무를 보게 되면 39세가 됐는데 12.2%가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고. 39살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. 그럼 사실상 39세부터는 되게 힘들지, 이 사람들은. 그지? 계속 시도는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. 근데 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. 그리고 난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많아요, 여러분. 난 진짜 많이 봤거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현재 출생연도별 출생 자녀 수를 봤을 때 1983년생, 그러니까 제 나이죠. 이 경우에 3자녀 이상이 6.7%라고 하더라고. 6% 정도고, 이제는 확실히 한 자녀가 대세가 됐어. 확실히 1995년생 같은 경우는 94.2%가 잠깐만 무자녀잖아, 잠깐만. 94.2%가 무자녀구나. 아, 나 통계를 잘못 봤다. 잠깐만. 숫자가 좀 이상해가지고. 그래가지고, 요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앞으로도 그 미혼율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항상 그 통계라는 게 바로바로 우리가 나오길 바라지만, 상대적으로 국제결혼 같은 거는 국제결혼 건수나 이런 거는 그 통계가 좀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거든. 근데 뭐 인구 코호트 같은 경우는 나와도 뭐 한 4년, 5년 전 이 기반으로 나오잖아. 근데 가장 최근이 2022년인 걸로 했을 때 그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설거지론으로 남자가 눈뜬 게 몇 년 안 됐거든. 설거지론으로 남자 눈뜬 게 2023년이냐 2022년 말이냐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흑화되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이 통계는 아마 앞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사실 이게 국가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닌데 근데 미혼 입장에선 이게 조금 편한 게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. 이래저래 눈치가 보이는 게 있겠지, 그지? 하나의 사회적 통과. 그랬는데 지금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안 가니까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둘 중에 뭐 비슷한 영역대에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눈치 보이는 것도 좀 덜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서울은 더 처참하지 않을까? 서울은 더 처참하다는 거예요. 그지? 경기도가 이 정도면 서울은 더 처참하고 지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건데, 근데 아마 앞으로도 통계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출산율이 좀 반등한 것처럼 보이잖아. 근데 그게 지금 딱 이제 옛날에 베이비붐처럼 에코 세대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나왔거든. 한 70만 명 정도 나왔단 말이야. 그 애들이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, 근데 이제 그게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이미 그 출산율이라는 게 뭐 0.7이 한 5년이면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잖아.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벌써 몇 년이야, 그치? 벌써 몇 년이야. 그래서 이미 망한 게 아닌가.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